안녕하세요. 디지털 PX입니다. 2022년 6월 19일 암호화폐 방송 하겠습니다. 티나가 왔다. 시장 붕괴. 지난 6개월 우리들은 무엇을 놓쳤는가? 이름은 티나. 그 손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지난 6개월 동안 저희들은 무엇을 잘못했던 것일까요? 월가 역시도 반성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채권, 금, 그리고 비트코인, 숨을 곳이 없습니다. There is no alternative. 이렇게 줄여서 티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시장 상황이 사실 이렇습니다. 주식, 채권, 골드, 그리고 비트코인, 숨을 곳이 없습니다. 실감하고 계십니까? 저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뭐든 살아서 모든 것을 하나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연봉이 수억, 수십억 원인 투자은행 전문가들 역시도 헛다리를 짚었습니다. 지난해 말 그리고 올해 3월 그리고 6월달 S&P 500 전망치 평균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시장을 내다보는 게 아니라 뒤따라가기가 바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40년 내 최고의 물가 상승률, 그리고 믿었던 연준의 무능함. 지금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현금 뭉치를 매트리스 밑에 깔아두는 것 뿐이라고. 아니면 금이나 미국 국채를 매수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이것들 역시도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지도 않았고 고점을 찍지도 않았으며 마치 지난 며칠이 매우 힘들었다, 이제 끝나간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물가가 안정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에서 멈출 것으로 봤답니다. 괜찮다고 제재를 가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었고, 전쟁이 물가에 이렇게 심각한 영향을 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충분히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단순하게 제재를 가한다 해서 끝날 부분은 전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게 있어서는, 러시아인들에게 있어서는 전쟁을 실패하는 것보다 전쟁을 시작을 해놓고 중간에 멈추는 것이 더 큰 실패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인들에게 있어서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러시아인들에게 있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거의 국가의 운명을 모두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제재를 가하든 어떠한 제재를 가하든 중국이 도와주든 도와주지 않든 간에 러시아인들은 이 전쟁을 아무런 성과 없이 멈출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명분이 있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명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 세계적인 역사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멀리서 봐서, 외부에서 봐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21세기에는 이러한 물리적인 전쟁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올해 시작부터 하락이었다 말하고 있고, 연준이 브레이크를 밟을 테니까 시장 역시도 출렁거린다고 다 짐작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통상적인 비즈니스 사이클 일련이 했다고 생각을 했다는데, 돌이켜보면 그 속도가 너무 빨랐답니다. 그저 놀라고 있어서만은 안 됐던 거였다고 말하고 있고,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그림이 더욱 복잡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나스닥 차트로 한번 보고 이것이 통상적인 비즈니스 사이클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1973년도부터 지금 현재 시점까지 나스닥 전체 차트입니다. 자, 녹색 선이 보이십니까? 나스닥이 월봉상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했던 구간을 제가 모두 체크를 했습니다. 1983년도에 1982년도에 처음으로 나스닥이 월봉상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했습니다. 그 이후로 61개월 후에 다시 한번 하단에 터치가 있고 다음으로 30개월, 120개월, 그리고 또 60개월, 그리고 80개월,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으로 터치했을 때가 2016년 2월달 월봉입니다. 이 당시에 볼린저 밴드 월봉상 하단을 터치하고 72개월 만에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 월봉상 하단을 터치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비즈니스 사이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뿐만 아니라 다우존스 대부분의 차트가 흐름이 비슷하고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낙폭이 심해 보인다 하더라도 비즈니스 사이클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조금 더 몇 개월 더 월봉상 하단을 터치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 보이고, 조금 더 큰 관점에서 보자면 2000년도와 비슷한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어 보이는 시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웰스파고 증권 주식 전략가 안나하는 1분기의 대기업들의 이익률은 좋았었고 2분기에는 물가가 정점이 아니라는 것을 봤답니다. 1분기 실적은 지나고 보니 지나간 숫자였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에 더해서 점점 더 부정적인 것들이 침투하기 시작했답니다. 심리 상태가 바뀌고 연준이 바뀌었답니다. 오케 캐피탈 파트너스 CIO 킴 프레스턴은 점심에 예약 없이 식당에 갔답니다.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그런데도 45분을 기다리라고 했답니다. 종업원이 부족했기 때문이고 인력 부족이 현재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면 어느 정도 복지라든지 연봉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몇십 년 전부터 다들 하고 있지만 사업주들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 역시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당신이 연초에 모든 것을 팔고 현금화했다면 더 좋은 상황일 것이다. 투자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고, 특히 장기적인 전망으로 투자를 한다면 그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부 충격이 시장을 덮칠 때 그냥 기다려야만 한다고, 당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만 조정을 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다른 것도 할 필요가 없고 다른 것을 하는 것보다는 더 싼 저점을 찾고 지금 매도를 하고 더 저점을 찾고 이러한 것보다는 지금 현재는 투자를 한 상황이면, 장기 투자를 한 상황이면 투자한 손실 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지금의 시장 상황이 2000년대 초반, 2000년 초반 3월, 4월, 그리고 2002년도까지 나온 큰 대조정, 그 기간에 접어들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분할을 해서 조금씩 매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운들 내시고요.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